누가 이길까요? 트럼프가 이길까요? 시진핑이 이길까요? 아유, 당연히 트럼프가 이기겠지. 과연? 중국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다른 거는 몰라도 돈에 관해서만큼은 이 왕서방들의 이 머리 회전은 기가 막히죠. 자, 오늘은 이에 대한 영상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단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영상은 지하철 별내역에서 8호선 별내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별내 우리내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쭉 찾아봤더니요.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단판이 최고조로 긴장감이 있었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2018년 12월이었습니다. 여기 기사 보이시죠? 2018년 12월에 미중 무역전쟁 단판의 날, 전 세계가 주목. 오늘 밤에 미중 무역전쟁 벼랑 끝 단판에 나서 파국이냐 휴전이냐. 자, 이때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까먹으셨죠? 제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요. 어떠한 결론이 있었냐면 이때가 G20 정상회담이었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는 90일간의 무역 휴전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는 양국 간의 관세 부과를 3개월간 중단하는 것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세계는 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미국이 그냥 밀어붙일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다시금 협상 재개가 됐는데, 미국은 기존에 계획된 2019년 1월 1일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10%에서 25%로 하는 것을 유예시켜 버리게 됩니다. 더불어 미국은 중국의 이제 구조적인 변화, 그 당시에는 어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냐면 지식재산권 보호. 왜냐면 너무 카피와 짝퉁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기술 이전 강요 등의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요구한다라고 했고요. 이 90일간의 휴전은 긴장을 완화하고 양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추가적인 무역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지만 영구적인 해결이 아니라 단기적인 조치였다는 한계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도 협상은 계속 진행되긴 했지만 수많은 진전과 난관에 봉착되게 되죠. 이 협상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냐면 2020년 2년 뒤에 1단계 무역 협정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2018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2년 동안 이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1단계 무역 협정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느냐를 제가 또 한번 찾아봤더니요. 미국과 무역 간의 무역 협정을 완화하기 위해 이런 협정이 체결됐는데 몇 가지 정리가 됐습니다. 첫째, 관세 인상 중단. 미국은 기존에 부과된 관세 중에 일부를 유지하였지만 2019년 12월 15일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새로운 관세 인상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의 요청을 들어준 거죠. 두 번째는요. 중국은 그 대신에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미국에서 상당한 양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농산물, 제조업 제품, 에너지, 서비스 등을 포함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중국은 2년 동안 약 2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의 상품을 추가로 구매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지식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중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강제기술 이전을 금지하며 위조 상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중국은 자국 금융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미국 금융 서비스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서 양국은 환율 조작을 피하기 위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기로 마무리가 되었죠. 2022년 1월 15일에 서명이 되었고요. 이후 무역 관계 안정화를 위해 2단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안타깝게도 2단계 협상은 여러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진전이 더지거나 중단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낙마하게 되고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게 되죠. 요까지가 지금 보시다시피 요즘과 상황이 아주 유사했던 2018년 12월의 미중 무역 담판의 이후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전개될까? 거기에 대한 몇 가지 힌트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이 한 장의 사진. 자, 조금 전에 올라온, 제가 뉴스 때도 다루었지만 조금 전에 올라온 미국과 일본의 이 무역 협정에 대한 속보 소식인데요. 트럼프도 깜짝 놀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깜짝 놀란 줄 아세요? 왼쪽에 저 사람이 이시바예요. 이시바. 야, 이시바, 이시바 이렇게. 왜 깜짝 놀랐냐면 일본이 1456조나 해당되는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기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엎드렸어. 그러니까 일본스럽게 협상을 했습니다. 야, 저도 이 기사와 이 협상의 결과를 보면서 트럼프도 이 정도까지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길 줄은 몰랐거든. 정말 일본스럽다. 물론 여러분 아시죠? 일본 정부는 이번 트럼프와의 협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치밀한 물밑 작업을 버텼잖아요. 기억하시죠? 손정희 회장 먼저 탁 파견해가지고 마음을 쫙 해놓고 그다음에 샘 알트만 오픈AI 최고 경영자, 그다음에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 뿐만 아니라 트럼프와 친분이 정말 좋았던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와이프에게조차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은 이렇게 딱 났는데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일본이 너무 많이 양보한 거 아니야? 근데 일본이 이번에 뭐 제가 표현은 일본 싫어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냉정히 말하면 정말 잘한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왜 잘했냐면 어차피 줄 거를 시원하게 줬어요. 일본은. 어차피 줄 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먹을 거를 준 거야. 그냥 어차피. 내가 못 먹어? 너 가져 그러면. 그리고는 철저하게 자기들이 취할 것은 취하는. 철저히. 지금 일본이 여러분 지금 뭐 고인이 되었지만 아베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가장 수건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맞습니다. 그 세계 대전 해가지고 폭망하고 난 뒤로 지금 자위 군대, 일본 자생 국방 이거 자력 군대 이거 키우기 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방위금 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또 북한을 앞두고 아주 미국의 꼬봉이 역할을. 자,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게 지난번이고, 이제 오늘 주제가 이거잖아요. 자, 이 미국과 일본의 협상을 맨눈으로 주시하고 있는 이가 있으니 바로 시진핑이거든요. 중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국이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던 2, 3년 전의 상황하고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2, 3년 전 상황보다 중국의 지금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때는 그래도 중국이 조금 괜찮았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요구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농산물, 제조업, 제품, 에너지 서비스 해당하는 2천억 달러의 상당히 미국 상품을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중국의 경기는 지금 최악이에요. 미국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또 한 가지. 싸울 줄 안다 그랬죠. 여러분, 시진핑 정말 장기 집권하죠. 이미 트럼프하고 한번 붙어봤거든요. 트럼프 1기 때. 트럼프의 전략이 어떤지 알아요. 트럼프는 한번 4년 쉬었다 왔잖아요. 중국은 그 쉬는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도 같은 이들이에요. 트럼프하고도 싸워봤고 바이든하고도 싸워봤고 아주 징글징글해. 이번에 미국이 이제 좀 멕시코하고 캐나다 쪽은 그렇게 딱 한 달 유예시켜 놓고 중국은 그냥 때려버렸잖아요. 10% 추가 관세 딱 했더니 중국이 어떻게 했죠? 깨갱 잘못했습니다 형님 그랬나요? No. 중국이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누구를? 미국의 빅테크를. 자, 그거 제가 조금 조사해 봤거든요. 미국이 중국을 치는 순간 중국이 트럼프 중국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구글하고 애플을 치게 됩니다. 이번에 지금 나온 거예요. 정조준하고 나섰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번에 전화를 누가 먼저 했냐면 트럼프가 먼저 했대요. 근데 중국 측에서 땅 하고 거절했대요. 이번에 트럼프가 딱 되면서 또 정은아, 김정은, 정은아, 북한아, 했더니 북한에서 어떻게 했죠? 미사일 빵 쏴버렸죠. 뭔가 제가 이번에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은 트럼프가 좀 급해. 그리고 전 세계 뭐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얘네들이 준비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 반독점 규제는 사실 중국으로서는 가장 확실한 카드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유럽 쪽에서 반독점 규제로 미국의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애들이 계속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상으로도 확실하거든요. 중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인 국가시장감독총국 SAMR이라 그러거든요.
구글에 이어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 등과 관련해서 중국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공식 조사 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조금 전에 보도한 기사를 냈습니다. 현재 30% 수준인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와 외부 결제 서비스 제한 등이 중국의 반독점 규제를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아시죠? 중국은 코에 고치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그러니까 팀 쿡이 허그한 날 지금 중국 날라가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하지만 애플의 한계는 너무 늦었어. 너무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인텔 아시죠? 반도체. 인텔은 이전부터 사실 이런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 보안 협회 지난 10월 CPU를 포함한 인텔 제품이 보안의 취약성을 보인다며 사이버 보안 관리국에 의한 조사 진행을 촉구했거든요. 이 협회는 중국의 정보기술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영리 단체인데, 인텔에 대한 조사를 직접 수행할 권한은 없지만 규제 당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영향력이 상당한 것이죠. 이번에 여러분 구글이 어닝 발표 후에 좀 폭락했잖아요. 반등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중국의 구글 리스크가 지금 악재가 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똑같이 중국의 시장감독관리총국이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검색 서비스는 이미 중국 내에서 차단된 상태고요.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광고 플랫폼, 애드센스, 그 다음에 AI 관련 사업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중국의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이런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이용하고 있죠. 이 구글의 반독점법 규제가 확정된다면 이런 사업들은 제한되거나 철수 압박을 받을 수 있게 되지요. 이 모든 게 지금 맞습니다. 무역 전쟁의 구도에서 중국이 들어와 나의 카운터펀치는 여기 있어 라고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은 미중 1차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제가 좀 전에 아까 설명드렸던 2019년에 구글에 대한 조사를 준비했지만 수년간 보류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60% 고율 관세 부과를 공언하고 나서자 조사를 재개시킨 거죠.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한 10%에서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즉각 맞받아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지난 3일에 24시간 안에 통화하겠다고 했지만 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을 바꿔버렸죠. 벤치 먹은 거예요, 벤치. 자, 중국이 미국의 빅테크 그룹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나서면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수익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거나 주요 해외 시장 중 하나인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미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죠. 그래서 지난 12월 엔비디아에 대한 유사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한 바 있는데, 일단 보면 인텔에 대한 조사의 성격은 아직 하지만 조사 착수 여부도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즉 엔비디아는 AI 컴퓨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부품이 AI 가속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무려 98%에 달하는데, 이 AI 가속기는 GPU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GPU 시장도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중국에서 쥐고 지금 흔드는 거죠. 이번에 아시다시피 트럼프 취임식에 황 사장이 오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인 미국에서의 국가들의 보편관세 발표를 월요일에서 화요일날 하겠다라고 앞두면서 시장이 보면 어떻죠? 애플 폭락, 구글 폭락, 그다음 엔비디아 그동안 많이 내려왔다가 올라간 거고, 브로드컴 폭락, 마소 폭락, 아마존 폭락, 테슬라 폭락, 다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죠?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거기다가 지금 강달러가 예상이 되고. 자,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단지 당연히 미국이 이기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코너에 몰린 중국도 이대로 당하고 있지만 않겠다라는 것, 그리고 지난 오랜 몇 년 동안 오늘의 이 전쟁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조심스럽게 이번이 어떻게 예측이 될까? 일단
조금 모양은 빠지는 분위기예요. 트럼프 측이. 그쵸? 너무 서두르다가 적절한 선에서 일단 타협이 맺어지겠지만 문제는 그 적절한 선에서의 타협이라는 것 지난 1차 무역 전쟁 때도 2년 걸렸잖아요. 이번도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중국은 장기전을 노리죠. 왜냐?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경기가 버티지 못하게 하면서 스스로 트럼프가 꺾일 거를 지금 예비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일본과 미국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실리는 일본이 택한 거거든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어찌 보면 미국은 뭔가 큰 소리는 치는데 그냥 밑에 꿇어. 그래서 네 형님 꿇겠습니다 하고 딱 꿇으면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뭔가 이 무역 전쟁, 관세 전쟁, 돈과 연관되는 거에 있어서 과연 미국이 실리적인 걸 택하고 있느냐, 취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고개를 갸웃뚱거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만약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도 미국이 이렇게 실리를 취하지 못하고 명분과 겉 모양새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나타날 후폭풍은 감당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단기적으로 이 중국의 반격에 해당하는 구글, 엔비디아, 애플 이런 종목들의 고전 좀 예상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미국 현지에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